마켓 타이밍 모델을 통해서 매매 타이밍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MBN골드 신광선 매니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광선입니다. 네, 자, 지난 주말에 또 미국 증시가 생각보다 많이 빠졌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모로 우리 모델에 의하면 시장의 변곡점이 나올 타이밍인데 반등이 좀 성공할 수 있을지 이번 주도 하나하나 체크 포인트를 통해서 예상을 해보고 싶은데 가장 주목하고 계시는 쟁점은 뭡니까? 일단은 뭐 그 월가 사람들이 이제 현재 미국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뭐 우리가 이제 국내장도 중요하지만 뭐 어쨌든 미국장이 먼저 뭐 하락이 나오면 우리나라도 같이 빠지고 그리고 뭐 미국장이 올라가면 우리나라 증시도 올라가기 때문에 커플링 현상이 그래도 동조가 그래도 80% 정도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예전에 100%였는데 요즘에는 좀 약간 달라졌지만 어쨌든 월가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미국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텐데 화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아마 처음 보실 겁니다. 이분은 닉 티미라우스라는 분인데 바로 월스트리트 저널 수석 특파원입니다. 예, 이분이 이제 그 매달마다 칼럼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제목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하고 가로 열고 물음표 찍혀 있죠. 대변인은 아니고 거의 연준의 의견을 잘 맞추는 기자 중에 한 명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은데 통상 이분이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연준 그리고 미국 경제정책 분석 담당하는 분이라고 좀 보시면 좋은데 이 사람이 유명해진 계기가 뭐냐면 대부분 뭐 50bp다, 뭐 2번이다, 뭐 빅스텝이다, 자이언트다, 베이비 스텝이다, 뭐 이게 얘기가 왔다 갔다 할 때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금리 인상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래서 최근에 이제 거의 한 3년 정도를 연속해서 지금 뭐 적중률 90%로 볼 정도로 거의 페드의 비공식 대변인이라고 해서 잘 맞춘다고 해서 그렇게 지금 별칭이 현재 월가에서는 대변인이다 이럴 정도로 불리우고 있는 인물 중에 하나인데 이분이 이제 원래 좀 나이가 좀 있으신 이게 젊은 때 사진이라서 구글링하니까 이거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은 보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고용 지표가 발표되고 나서 뭐 골디락스 얘기가 많이 나왔죠. 실업률은 증가했지만 시간당 노동 비용 자체가 감소했던 부분들, 시급 자체가 조금 그래서 인플레에 대한 완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골디락스다라고 생각해서 미국장이 사실은 이제 양 3대 시장이 1% 이상 강세를 보였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이 고용지수 발표되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 미국장이 낙폭이 커지기 전이었거든요. 기자가 이제 쓴 칼럼을 보니까 결국 연준은 13일 물가지수를 통해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월가 사람들,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CPI 지수에 대해서 지금 8.5%거든요. 이전에서. 7%대의 물가지수를 원하고 있다. 이렇게 좀 단정을 했었습니다. 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준과 미국 경제 정책을 담당하는 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월가 사람들의 자기가 심리는 아마 이제 7%대, 8.5%인데 8.4도 나오면 안 되고 8% 나오면 안 되고 7%대로 완전히 하회하는 모습이 보여지만 피크아웃으로 생각해서 주식을 매수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좀 내포했기 때문에 앞으로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달 9월 13일과 14일 날 이 사이에 이제 물가지수가 발표되고 그리고 10월 달도 마찬가지 계속 매달 그때 발표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그냥 물가지수만 여러분들 보면 된다고 이분의 칼럼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닉 티미라우스라는 이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 지칭을 했는데 뭐 최근에 잘 맞췄고 그다음에 이분은 아직까지 75bp를 예상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은 보겠습니다. 뭐 잠시 언급을 좀 하자면 우리로 따지면 한국은행 출입기자 같은 베테랑 출입기자, 그렇습니다. 한 이제 출입처에 오랫동안 출입을 하다 보면 사실은 이런 금융기관이나 국가기관도 한 명의 뭐랄까 게이트키퍼? 자신의 의견들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자신들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하는 기자를 정해서 소통을 더 긴밀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마 비공식 대변이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 돌아가는 사정을 그 어떤 누구보다도 베테랑 출입 기자로서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어디 출입하셨어요? 혹시? 저는 금융기관 출입은
저는 주로 정치부에 있었고 네. 국회 관련이 뭐 없네요. 네. 그리고 예전에는 뭐 이제 증권사, 해외 증권사 이런 데 출입을 했었죠. 근데 그런 데는 사실 출입한다기보다는 이렇게 시장 관련된 얘기를 네. 하기 때문에 한국은행 이런 데를 출입을 하기에는 속칭 짬밥이 좀 부족해서. 짬이 있어야 가는 그럼요. 물론 뭐 어린 기자들도 있지만 네. 특히 시장을 아주 잘 아는 선배 기자들이 이런 베테랑입니다. 그래서 왜 공식 비대변인이라고 네. 얘기를 하는지 알 것 같아요. 네, 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좀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갔겠죠. 네. 그러니까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네. 아주 좋은 그 네. 소식을 또 다뤄주셨네요. 네, 일단 뭐 이런 다음은 건 또 어떻게 이렇게 찾아요? 제가 이제 또 그 자격증이 있어요. 네, 구글 검색 레벨 1이라고. 네. 네. 쉽게 못 찾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굉장히 그 남들이 얘기 안 하는 그런 자료들을 많이 가지고 오시는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뭐 한간에 인기 있었던 코너죠. 무릎팍도사 이러면 아실 건데 바로 유명한 사람이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 소속의 마이클 하트넷. 월가에서 진짜 적중률 거의 뭐 99%다라고 할 정도로 무릎팍도사입니다. 이분의 최근에 이제 시장을 예측했던 이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8월 14일, 그러니까 미국장이 고점을 찍었던 데가 8월 16일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고점 찍기 이틀 전에 베어마켓 랠리는 끝났다라고 선언을 하고 그 이후로 나스닥 100 기준으로 거의 13%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분이 최근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9월 2일 날 바로 금요일이겠죠. 조만간 미국 3대 지수가 전저점까지 하락을 기대한다는 칼럼을 썼습니다. 그에 대한 이유를 아래쪽에다 요약을 해보니까 9월 달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QT가 기존 400억 달러에서 900억 달러 이상으로 증가하는 계기들, QT 2배 증가, 그에 따라서 이 사채 비용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서 기업의 현금흐름이 조금 다운이 될 것이다. 그에 따라서 이제 QT가 올라가면서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이런 부분들도 장기 금리 상승이 유도되면서 전반적으로 빅테크 기업들한테 부담이 된다. 물론 이제 러셀 2000 지수에 나와 있는 VC 기업들 위주로는 거의 지금 뭐 박살난 수준이죠. 가로 열고 좀 보시면은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거의 추진했거나 확정됐던 부분들이 바로 세금이죠. 구글세, 부유세, 뭐 자사주 취득세까지 내년부터 내야 된다는 부담감들. 실제로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대부분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주가가 하락이 나오면 주주방어 차원, 주주 환원 정책으로 자사주를 매입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이 통상 10월부터는 자사주 매입까지 끝나요. 그러니까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간다는 거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바이든 정부에서 인플레 고통 감축법, BBB 법안, 돈이 있어야 하는데 그 돈을 누구한테? 바로 이 빅테크 기업들한테 쉽게 얘기해서 이제 세금을 통해서 어느 정도 완납을 받아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담감들이 조금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으로 마이클 하트넷이 9월 2일 날 칼럼을 통해서는 조만간 전저점까지 하락이 나온다. 이분도 욕 엄청 먹는 분이에요. 네. 안 좋게 얘기하니까. 올라갈 때는 또 올라간다고 얘기하는 때는 또 환호를 올라갈 때는 또 욕도 먹었고 그다음에 또 떨어질 때는 또 8월 14일 날 베어마켓 랠리 끝났다는 소식이 한 이틀 뒤에 하락 나오니까 이분들 트위터 하시거든요. 대부분 미국 사람 트위터 많이 하는데 너 때문에 떨어졌다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클 하트넷이 지금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고 있는 관점들. 그래서 오늘 딕 티미 라우스라는 이 연준 대변인, 이 비공식 대변인 분과 월가 투자자 중에서 가장 적중률이 뛰어난 마이클 하트넷의 칼럼까지 한번 포인트로 삼아서 설명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그 고충을 좀 공감하시겠네요. 네. 욕 먹는 포인트를. 아니 저희 신매년 매니저님께서 QT 때문에 시장 못 오를 거라고 하셨는데 지난 주말에 나온 뱅크 오브 아메리카 보고서 보니까 QT 때문에 시장이 전저점까지 더 빠질 거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그 IB 투자은행에서는 노무라거든요. 노무라마저도 QT로 인해서 나스닥 기준으로 여기서 마이너스 7% 정도의 하락은 염두에 둬야 된다는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노무라마저도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는 뭐 이게 뭐 시장이라는 게 뭐 당연히 또 다르게 갈 수도 있는 거죠. 당연히 이제 뭐 내일 갑자기 뭐 파워 연중에 나와가지고 금리 인상 크게 안 한다라고 얘기하면은 또 환호해서 올라갈 수 있는 거고. 근데 지금 아직은 그런 분위기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9월 13일까지, 그러니까 CPI는 분명히 피크아웃 찍지 않을까 대부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반등을 노릴 거면 9월 13일 이후가 되지 않을까 그 결과 보고 뭐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어. 전날에 베팅하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뭐 저보다 더 유명하시고 더 뛰어나신 분들의 이 소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자.
자, 오늘 어떤 마켓 타이밍 모델을 볼까요? 워낙 그 골디락스 나온다고 1% 올라갔다가 마이너스 1% 빠지지 않습니까? 예. 나스닥 100. 예. 좋습니다. 주간 타이밍 모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네. 기술주 아주 중요하죠. 관심이 높습니다. 나스닥 100에 대한 타이밍 모델을 주간으로 살펴봤습니다. 첫 주차의 패닉 강도가 100에 방향 강도가 50, 그리고 3주차에 패닉 강도 70, 방향 강도 50이 나오는군요. 네. 이게 CPI가 있는 주간이 3주째죠. 2주차입니다. 2주차. FMC가 3주차에 있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2주차에 이제 지금 이제 1주차지 않습니까? 2주차에 이제 반향 강도가 50% 잡고 패닉 강도가 100% 잡았다는 거는 이 주에 이제 반향이 완전히 결정된다. 9월 달의 흐름이 첫 주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반향 변경까지 나와 있으니까 지금 일단 결국은 미국은 빠지면서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 주에 무조건 미국이 나스닥 지수 자체가 무조건 반등이 나와야 된다. 이런 뜻으로 좀 내포해야 되고, 반등 안 나오면은 9월 2주차까지는 빠지고 반등이 언제 나오느냐? 9월 3주차부터 반등이 좀 시도될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패닉 강도가 100%는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주가라는 게 이제 급격한 움직임을 나타내는 이제 지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패닉이라고 하면 공황이다 보니까 한글로 해석하면은 무조건 빠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예, 오히려 급격한 움직임이 나와서 반등이 좀 세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지금 행태를 좀 이제 추세를 보면은 지난주 금요일까지 하락 마감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무조건 반향 강도가 잡혔기 때문에 무조건 돌리는 패턴이 나와야 된다. 못 돌리면은 일단은 9월 둘째 주. 그러니까 저도 조금 신기한 게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만약에 빠지면은 시장이 빠지면은 9월 13일까지 좀 빠졌다가 CPI 발표 나고 나서 반등 나오지 않을까라 생각하실 텐데, 근데 이제 모델에 따라서는 오히려 그와 그 CPI 결과를 무시해버리고 이번 주에 만약에 상승이 나오면은 2주차까지 상승 나오고, 근데 만약에 하락으로 계속해서 지속적 하락이 나오면 나스닥이, 그러면 CPI 발표 주간을 무시해버리고 계속 하락이 나오고 오히려 9월 3주차부터 반등을 시도한다. 이런 좀 데이터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보면서 좀 빠르게 결론에 도달해 볼게요. 오늘 결론을 차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제 그 급락보다는 계단식 하락이 예상된다. 예상되지만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가까이 보시면 이제 빨간색으로 지금 이제 추세 라인, 트렌드 라인의 상단과 하단의 하락 추세 라인의 이 밴드에서 지금 하단 부분에 접근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시장이 좀 밀렸다가 내일부터 뭔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근데 오늘 미국이 노동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장보다는 미 선물 기준이기 때문에 하단까지 닫고 오히려 내일 본장에서는 치고 나갈 가능성들이 있다. 만약에 중요한 건 이거예요. 다음 보겠습니다. 하단 밴드라고 말씀드렸죠.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가까이 보시면 보라색 밴드가 바로 이제 그 하단 밴드 추세 지지 라인인데, 여기를 무조건 지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밴드에서 뭔가 그래도 저점을 다지면서 올라갈 수 있는 계획이 나오는데, 만약에 이 지지 라인이 깨지게 되면 이 라인이 저항이 돼요. 그러면 전저점까지 마이클 하트넷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깨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오늘과 내일이 중요한 변곡점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론 제가 차트로 통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 주에는 사실 저희도 오늘 미국 휴장이죠. 네. 저희도 금요일 휴장이죠. 거래일이 화, 수, 그렇네요. 목 3일밖에 안 돼서 뭔가 적극적인 포지셔닝을 취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라는 네. 얘기들을 계속해 왔는데, 네. 매니저님이라면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롱숏 전략 유지하다가 롱 비중을 많이 줄여놓은 상황에서 숏으로 좀 더 담은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좀 이제 수익 청산을 할지를 이번 주에 결정할 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하방을 좀 취하신 분들은 이번 주에 제가 볼 때 13일 CPI가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도출할 수 없기 때문에 예. 모델을 통해서는 뭐 오늘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오늘 같은 경우는 하방 포지션을 좀 정리해놓고 오늘 내일까지, 그리고 뭔가 이제 롱 관점 저가 매수의 기회를 좀 삼은 전략을 좀 보여야 되는 주간이 네.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예. 관련된 부분들 장 끝나고 오늘 공개 방송 진행하니까요. 3시 40분입니다. 너튜브 통해서 검색하시면 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의상이 블랙 먼데이를 암시하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네.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질문을 좀 하셨어요. 네. 자, MBN 골드의 신광선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